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상담 드리기 전에 아버님 몸 상태 체크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한 5가지 정도만 여쭤볼 건데요. 일단 입에 네. 침은 잘 나오고 건조하지는 않으세요? 예, 건조하진 않아요. 입에 침은 잘 나오시네요. 예전에 네. 과거에 좀 많이 무리를 하거나 힘드셨거나 했던 적은 없으시고요. 예, 딴 건 뭐 다 정상이었어요. 네, 괜찮고요.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시고 아버님 키랑 체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좀 마르신 편인가요? 안 그러면 살집이 있으신 편인가요? 80에 60, 1m 65, 67 정도 돼요. 그러니까 67 정도 키에 체중이 80이요. 80 정도 되시는 네, 거고요. 네. 체중이 조금 있으시네요. 허리 네. 이런 데 좀 아프지 않으세요? 허리는 뭐, 네. 저기 옛날부터 아팠는데 지금 음. 뭐 운동해갖고 그냥 견뎌나가요. 그렇군요. 아파서 고통스럽진 않아요. 네. 아버님 그 혀에 조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양이 있는데 그거 네. 모양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갈라졌어요? 안 그러면 아니, 틈새 조금씩 이렇게 저기 뭐, 홈이 얼음 났어요? 이게 갈라지듯이 조금씩 착착착착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아버님,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혀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네. 우리 몸에서 조금씩 안 좋은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데 아버님 네. 참으로 다행이십니다. 예, 왜 네. 다행이시냐면요. 내가 깨지는 것보단 거울이 깨지는 게 낫거든요. 우리 예. 몸에서 안 좋은 예. 부분이 생기면 같이 네. 연동돼서 망가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몸의 네. 부분이 크게 망가지기보다는 그게 혀에서 조금 더 잘 나타나게 되신 것 같아요. 혀나 네. 이쪽에 점막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 약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라서 참 다행이기는 한데요. 아버님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부터 먼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근처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예. 소화기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버님 예. 혀에 이렇게 지금 얘기만 들으면 소화기나 허리 쪽에서 생긴 문제가 지금 이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네. 꼭 가서 맥도 짚어보시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요. 지금 문제는 맥을 꼭 짚어야 나오는 문제니까요. 제가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분 조금 얘기를 잘 드릴게요. 그러니까 혀가 네. 갈라지는 게 결국에는 음혈허라 그래서 만성적인 손상에서 나타납니다. 혀 갈라짐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소화기나 이런 부분이 안 좋으면 그렇게 듬성듬성 좀 파인 부분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옛날보다는 조금 소화가 안 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기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게 네. 아마 이제 1년 전부터 조금 더 심해졌는데 아버님이 에이 나이 먹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좀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처럼 여름철 되고 삼복더위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7, 8월이면 오는데 그때 되면 더 심해지니까 꼭 한의원 꼭 가보시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로나 이런 게 있으면 혀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 척추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 있으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디스크 있으신 분들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오래돼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저런 어떤 증상들이 잘 생기시고요.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많이 되면 혀 쪽에서 통증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네. 거기서 화끈화끈거리는 느낌으로 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전에 이제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아버님 제일 중요한 건 근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꼭 전반적인 몸 상태를 치료를 받아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내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버님. 네, 꼭 네. 치료 잘 받아보시고요. 또 고민되시면 네.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봐야겠죠. 그쵸.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혀 갈라짐 증상과 함께 또 매운 것을 먹었을 때 고통스럽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중원 원장님, 이렇게 매운 미각 이상이 나타난다는 게 혀의 문제로만 봐야 하는 건가요? 그 혀에 있는 미각 세포들이 밖에서 이제 오는 맛을 잘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 혀에 있는 미각 세포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혀에 있는 미각 세포는 안면 쪽 신경들과 관련이 조금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12가지 뇌신경, 머리에서 나오는 자율신경들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뇌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당뇨나 신부전 같은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 때 얘네들이 전원이 꺼진 것처럼 돼서 작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거기까지 이제 그 미각세포까지 전달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충분히 혀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소금도 물에 타야지 짠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달이 되는데 혀가 많이 건조해지고 약해지면 그런 경우에도 잘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감각세포가 또 마찬가지로 방사선 물질이나 약물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음식 맛이 잘 안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에서 후각 자체가 냄새를 맡는 게 맛을 느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게 비염이 생기거나 코에 있는 감각세포들이 파괴되거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도 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몸 상태를 체크를 해보고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기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혀의 건조함 그리고 후각 장애로 인해서 미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미각을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혀의 미각을 방치해서 혀의 문제가 크게 생기기보다는 아무래도 몸 전체에서 혀에 반영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증상들이 더 심해졌을 때가 더 큰 위험성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뇌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중풍이나 안면마비와 같이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각이 느껴지지 않는 걸 그대로 방치했을 땐 당연히 입맛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밥을 안 먹어서 기력이 좀 줄거나 체중이 막 줄어들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고 재미가 없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혀에 있는 자체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 그래서 혀에 통증이 생기거나 쓰라리거나 안 그러면 먹먹한 느낌이 들거나 그런 혀의 전체적인 감각의 이상이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뇌신경 이상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이런 뇌신경 증상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어떤 증상을 보고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근처 의료기관에 꼭 내원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집에서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무조건 가보셔야 됩니다. 얼굴 한쪽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처지거나 안 그러면 혀를 내밀었을 때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안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예전보다 훨씬 사례가 잘 걸린다. 그런 경우에서는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몸 한쪽 균형을 봤을 때 한쪽의 팔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두피나 이런 부분에서 먹먹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꼭 병원에 가셔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가 진단을 통해서 증상이 해당이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증상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혀 갈라짐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호소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박선 원장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혀 갈라짐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한방에서는 이 환자분처럼 혀가 갈라지는 증상을 균열설이라 그래서 논바닥처럼 혀가 갈라지는 거는 균열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혀에 그 지도처럼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그런 혀 질환도 있는데 그걸 지도설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균열설은 가장 한방적에서 기본적으로 몸의 음혈이 허해져서 화가 떴을 때 주로 나오는 증상이고 지도설처럼 이런 혀에 이렇게 좀 점막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거는 지도설은 위장 장애, 위에 뭔가가 습열이 쌓였을 때 나오는 증상으로 봤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겸하신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균열설이 나올 때는 통증도 없고 미각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 음식물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환자분처럼 뭐 매운 것을 먹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이렇게 뜨거운 느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각 자결감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혀 갈라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혀의 상태가 좀 다르잖아요. 네. 또 어느 곳을 눈여겨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패인 깊이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부분의 분포를 봐야 되나요? 처음에 사실 얕게 갈라졌던 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면 이렇게 깊이 패이게 되기 때문에 패이는 정도는 어떤 이 질환의 발전 그런 정도를 보는 거고 부위는 사실 혀도 어떤 오장육부의 상태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혀 끝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한방에서는 신화,
심장에 화가 주로 쌓여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혀 몸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위장 장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에 뭔가 소화가 안 돼서 습열이 쌓였다거나 이런 경우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혀 뿌리 쪽으로 가장 안쪽인 경우 같은 경우는 가장 뿌리가 되는 약간 신장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때라고 좀 예상을 하죠. 네, 폐인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혀 갈라짐뿐만이 아니라 혀와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다양한 질환들이 있죠. 네, 박순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혀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에 따라 조금 분리를 해보면, 구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혀를 주로 내민다거나 아니면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은 혀가 자꾸 마르게 되죠. 이런 증상은 구강 건조증을 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틀니나 어떤 보철물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도 사실 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에 의해서도 이 구강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전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 이 구강 질환을 조금 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도 사실 구강 질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철분이라든지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B가 부족한 어떤 영양 결핍에서도 이런 구강 질환이 야기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빈혈이나 어떤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도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침샘이 마르기 때문에 구강 건조를 야기를 하기 때문에 노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화가 생기면 몸에 음액이 마르면서 이게 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화병도 당연히 어떤 구강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습관적으로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물을 많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과음을 하신 분들도 술이 계속 혀에 자극을 일으켜서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너무 맵고 짜고 시고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혀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침도 잘 분비가 되고 구강 건조증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건조증을 호소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실제로 저희 건강 한의사로도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이 한의사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게, 원장님들이 진액이 부족해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쵸. 진액이 그만큼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은 원장님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진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예, 물인데 일반적인 물과 진액이 어떻게 다르냐? 진액은 내 몸에 가장 맞고 내 몸을 위해서 일하는 내 몸의 일꾼이 되는 물입니다. 우리가 소화액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온 물이 되는 거고요. 그 누액이라고 하면 눈물, 내 몸에서 면역력도 담당을 하고 밖에서 온 먼지를 씻어주는 것들이 되고요. 관절액이라고 하면 관절강 안에서 관절을 지키고 영양을 해주면서 내 몸에 좋게 해주는 그런 이제 액들이 됩니다. 따라서 물은 물인데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 몸을 위한 면역력, 재생력 등을 가지고 있는 내 몸을 위한, 내 몸에 가장 맞는 물이 진액입니다. 네, 진액의 중요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저희가 잡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선 어떤 원장님. 한방 치료를 받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박선 원장님, 어떤 치료 방향이 좋을까요? 네, 이제 이 환자분처럼 연세가 조금 드신 분하고는 다르게 젊으신 분들도 사실 갑자기 혀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매운맛이나 신맛 때문에 좀 느낌이 이상하다, 또는 너무 혀가 건조하다고 내원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침 치료를 이 구강 주위에 특히 여기 요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의외로 효과가 좋으신 분들도 있었고, 이 혀 주위가 아니라 전신적으로 경락이나 어떤 기혈이 흐름이 저하가 됐을 때 혀로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됐을 때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침 치료나 부항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어떤 순환의 부적합한 게 바로 잡아지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금 전해 주신 환자분처럼 1년 이상 되셨다거나 아니면 침이나 어떤 부항 이런 치료로 정상적인 어떤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약물 치료인데요. 아까도 원인을 살펴봤을 때 제일 먼저
화가 가장 어떤 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화가 있으신 어떤 그런 분들은 청열사화라는 어떤 열을 끄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이 본인은 화가 없는데 음액이 부족해서 허열이 뜨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화를 끄는 치료보다는 음을 보충을 하는 치료를 해서 그거를 자음 광화라는 치법으로 한약을 좀 사용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 치료를 조금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사정희 원장님, 많은 분들이 구강 건조증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도움되는 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내가 잘 모르겠다 또는 나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둥글레차를 추천을 드립니다. 둥글레차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가장 무난하게 오랫동안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증상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생강이나 인삼차, 내 몸이 좀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황련차, 그리고 설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마차나 매실차, 또는 여름에 이제 식욕이 저하가 되면서 많이 건조한 분들은 오미자차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이런 부분은 각자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 정도로 심한 분들은 한방치료로 증상이 한 70% 정도 좋아지고 나서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에 복용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